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썰전 속통감 이진환 TV 콜라보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아일 이진환 의학정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조 출연 중국 담당 윤미령입니다. 고정 출연인데요. 고정 출연. 네. 고정 보조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치과 선생님을 모셨어요. 오늘은. 네네. 네. 오랜만에 우리 치과 네, 선생님 네. 모셨네요. 이게 네. 왜냐하면 6월 9일이 구강 구강 건강의 보건- 날. 구강 보건의 날. 구강 보건의 날. 보건의 네. 날. 그래서 오. 특별히 오. 대한치과협회 네, 홍보위원으로 계시죠? 네, 모셨죠. 네. 송병진 원장님입니다. 네. 이분이 저랑 같이 만날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해화동에 어디서요? 해화동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인데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열심히 일했고 우리 송민 선생님은 치과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거 맞죠? 네. 뭐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네. 술도 먹. 그래서 서로가 못 봤나 봐요. 네. 저는 열심히 환자 진료했었는데. 손병진 네. 원장님은 이제 서울 SNU 치과위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셨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하시고 네네. 지금 가톨릭 의대에서 교정학 박사과정에 있으시군요. 아, 예. 지금 와. 박사과정 있습니까? 혹시 졸업 못하신가? 아닙니다. 아니, 네, 과정이 네. 이번 있습니까? 학기에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네. 네네. 경력은 아주 화려하십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인터레지던트 다 수료하셨고 보건복지부 구강내과 전문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검진센터 개공교수로 계시고 잠깐만요. 여기서 보건복지부 인정은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의 선생도 원래 보건복지 인정 전문의시죠? 보건복지부 네. 네. 이걸 경력에 넣는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치과 의사들의 그 전문의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여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래서 오, 2018년도인가부터 네네. 시작됐는데 네네. 이제 기존에 이제 수련을 받았던 선생님들한테 네. 이제 그 전문의 제도를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시험을 보거든요. 아. 엄청 어렵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셔가지고 교수님들이 네네. 그 엄청난 시험을 뚫고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네, 모셨네. 모셨네요. 구강내과 전문의시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구강 내의 문제점을 제대로 네. 알아서 네. 환자들이 치과 병원에 안 가고 사전에 건강히 지키자 뭐 그런 네, 거 아닙니까? 좋죠. 뭐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 네. 그 돈이 많으시군요. 정회원이시고 아, 구강내과 학회 또 인정이시고 네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 겸 홍보위원이시고 네. 동작구 치과의사의 치무의사시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 ARC 임상 강사시고 네. 독일 SRC 임플란트 클리니컬 패컬티로 계십니다. 아주 숨찹니다. 자, 진료하시는 모습. 우리들 네. 근데 화면에는 좀 이렇게 나옵니다, 원장님. 네. 네. 그러면 조금 진료하는 모습이 찍어볼까요? 안 나오니까 네. 우리가 진료하는 모습을 잠시. 아, 맞아요. 네. 근데 진료하는 모습이 뭐 뭐 현미경 수술하시는 네, 것 같아요. 현미경으로 지금 이제 네. 신경 아. 치료를 하고 있는 신경 거죠. 치료. 네. 요즘 저렇게 합니까? 치과에서? 이제 저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네. 왜냐면 이제 신경이 네네. 바늘구멍 사이즈보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우와.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 현미경을 사용하면 네. 대략 5배에서 많게는 한 19배 정도까지 음. 확대해서 볼 수 와. 있으니까 네. 바늘구멍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저렇게 하면 뭐가 이제 이익이 되는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신경들이 네네. 있는데 신경을 확실하게 다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악, 대구치, 어금니 네. 같은 경우에 네. 신경이 3개에서 많게는 5개예요. 사람들마다 와. 변이가 좀 아, 있어서. 진짜요? 네. 오. 근데 사실은 3개라고 생각하고 치료했는데 나중에 치아가 탈연한 걸 보면 네네. 4번째, 5번째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와. 네, 근데 이제 현미경을 쓰면 그 네. 4번째나 5번째의 신경관들을 찾아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음.
이만하게 보니까. 네. 와. 왕따신 거. 네. 신경외과만 쓰는 줄 알았더니 또 치과도 네, 쓰고. 맞습니다. 요즘 그 많이 쓰시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제가 네. 대박했다니. 네. 그럼 제가 간 치과는 저런 거 안 쓰는데 혹시 잘못 간 건가요? 아니죠. 그 눈이 좋으시면 다 찾아내실 수 있는데 제가 노안이 와서 눈이 나빠가지고 네, 저는 이제 네. 겸손하시네요. 네, 또 어머 이거 네. 무슨 아, 저건 뭐죠? 와. 또 치아만 교정하시는 게 아니고 네네. 연예인 같으세요. 저 쉬실 때는 또 네. 남들 골프 자세도 교정을 시켜주시니까 와. 참고하시라고 아니 제가. 골프 교정, 치아 교정. 골프 교정이 아니라 제가 치는 거죠. 뭐. 아 치는 겁니까? 네네. 네. 잘 치시는 것 또 이 같은데. 모델을 또 타이틀리스트 모델을 또 다 하시더라고요. 네. 참 네. 대단한 분이다 싶어서 예. 네. 와. 진료는 뭐 토요일 주말에까지 하시고 일요일은 쉬시는군요. 예? 아. 토요일도 격주로 쉽니다, 교수님. 네. 아, 네네. 위치도 좋고요. 사당역 네네. 이수역 사이에 네네. 아무 데나 내리시면 됩니다. 네네. 그 잠시만 네. 이쪽으로 와주시죠. 음. 저 가운데가 안 잡혀가지고. 임플란트 쪽 예. 우리 잠시 자세 교정 좀 하고 치아 들어가도록 교정.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세요. 사랑니 발치, 예, 네. 신경치료, 뒤에 있어요. 중지치료, 얼굴 잡혀요. 예, 턱관절, 네, 치주치료, 이렇게. 예, 등등. 뭐 뭐 안 하는 게 없는데요. 네, 뭐 다 합니다. 우리 네. 서울 SNU는 네. 워낙 네. 역시.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네. 네. 다 합니다. 네. 네. 와 중국도 네. 이제 여기 와야 되겠네요. 네. 구강치과 건강 업그레이드 오늘의 주제죠. 네. 네. 치아 건강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사실 우리가 요걸 하게 된 계기는 6월 9일이 바로 구강 보건의 날. 네. 옛날 치아의 날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네네. 왜 6월 9일을 잡았을까요? 그러니까요. 6구 왜 6월 9일 잡았을까?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조사해 보니까 저도 네네. 이제 6월 9일이 이제 구강의 날이라는 게 보건의 날이라는 거는 당연히 치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 시절에 이제 육구제라고 6월 9일에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전체 네네. 치과대학 네네. 연합회에서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연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별 이제 대학 뭐 음. 농구, 배구 뭐 이런 거 야구하고 그러는데 예. 그 6월 9일의 의미가 만으로 6세 때 대구치가 처음 영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대구치가 참 맹출하기 이게 아, 되게 대구치. 힘든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을 하신 거예요? 전니가 아이들이 이제 나잖아요. 아, 네네네. 전니가 난 뒤쪽에 네네. 이가 빠지고 나는 게 아니라 네. 큰 어금니 하나가 쑥 나옵니다. 아. 예, 그 쑥 나오는 치아가 네네. 죽을 때까지 쓰는 치아예요. 와, 네. 그렇구나. 네네. 그게 6살. 그게 6살에 6살 시작돼요. 시작되고. 네. 오. 네, 그래서 네네. 6월 9일이 이제 육구제 하듯이 이제 6월 9일을 6세 구치. 네. 아. 예, 그런 취지로 이제 6월 9일이 네네. 그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 즉 네. 조선 치과의사회에서 네. 1946년에 그 어이구. 날을 지정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음. 그 이름이 구강보건의 날에서 이제 치아의 날로 서울시 치과의사협회에서 이름을 바꿨고요. 아, 그래서 네네. 2016년도에는 이제 국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음. 예, 다시 또 구강보건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아. 올해가 76회입니다. 오래됐네요. 벌써 이야. 76. 대한민국 건국보다 오래됐네. 네. 제가 76년생인데. 아, 그러게. 76회네요. 의미가 있네요. 네. 나름. 네. 저는 잘못 알았어요. 제가 6구제라길래 6세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전리에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해서 9세에 마무리된다 뭐 그런 아. 의미였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네네네. 그래서 아. 그때부터가 이제 혼합치열기의 시작이에요. 뭐냐면 네네. 전니와 어른니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제 이도 빠지고 나고 비어 있는 시기도 있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미울 때예요. 치아 배열이.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아프리카 강원- 병원 방송이 테마형 핫이슈로 선정됐는데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제 유튜브는 다들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요? 참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하셨는데 네. 네. 이거 뭐 당연한 건데요. 네. 집에서 관리 잘하고 네. 그다음에 치과에 꼬박꼬박 가서 음. 아프기 전에 검진 받고 네. 아. 또 더 심하게 아프기 전에 빨리 치료받고 음. 그리고 치아 건강이나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골라 먹고. 네, 아니면 피해야 될 음식들을 피하고. 뭐 이렇게 이런 대충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따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금 이제 누가 갑니까 솔직히? 저희 병원은 쉽지가 않죠. 저희 병원은 환자분들 네. 엄청 잘 지키세요. 아, 네, 엄청 잘 지키세요. 잘 왜냐면 지킵니까? 왜냐면 오. 한 번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네네. 이제 더 이상 돈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러려면 3개월에 한 번, 뭐 당신은 3개월, 뭐 당신은 6개월 이런 식으로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짝짝짝짝. 네네. 네, 그때마다 와서 검진 받고 네네. 뭐 치료할 거 있으면 치료하고 아니면 치료할 거 없으면 간단하게 치석 제거하고 뭐 사이사이 치실 같은 거 교육해주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보다 하루에 한 절반 이상은 관리. 건강검진이에요. 아. 예, 구강검진. 아. 네. 아니 올 때마다 혹시 뭐 골프 교정 뭐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아 노하우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실내 골프장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아까 전 네. 걸로. 네. 네. 그래서 그 네네. 과정에서 올바른 구강 관리를 하면 네네. 사실 이제 그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네네. 잘 닦아야 된다. 아, 근데 이게 잘 닦는 게요. 대부분 잘 못 닦아요. 왜냐면 자, 치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금니가 이렇게 돼 있으면 면을 잘 보세요.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그리고 치아랑 붙어 있는 요 사이 면까지 네. 5면이 있어요. 5면이. 하나, 둘, 셋. 진짜네요. 그렇죠. 5면이 있죠. 난 근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그렇죠. 대부분 앞에만 닦아요. 네네. 예, 위에만 위에 닦아요. 닦고. 위에만 네. 닦고. 근데 뒷면을 닦아요. 뒷면. 혀 있는 면, 아, 뒤쪽, 그리고 네. 치아 사이는 또 어떻게 닦을 거예요? 그게 여기는. 치실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치실을 네. 이용해서 닦아주고. 아. 근데 이제 이 젊은 층의 이제 칫솔질 방법과 네. 이제 중년층의 칫솔질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젊은 애들은 안 썩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치아 위주로 닦아주는 게 많은데. 치아 표면 위주.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치주염이 이제 나이 심해지면 나이 나이 드시면. 드신 분들이 잇몸도 내려가고 붓고 막 피나고 하잖아요. 그럴 네. 때는 치아와 잇몸을 동시에 닦아주시는 게 맞죠. 치아 잇몸을 닦는다고요? 그렇죠. 그건 잇몸. 또 처음 듣는데. 그렇죠. 잇몸을 마사지하면서 닦는 건데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네네. 치과에 대원하시면 아. 제가 아. 너무 궁금해요. 아, 네네. 네. 여러분 치과는 사당동에 있다고 하는데. 칫솔도, 네. 칫솔도 다른 칫솔로 써야 돼요? 아. 칫솔은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진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죠. 근데 네네. 저는 그냥 환자분들이 쓰던 칫솔 그냥 쓰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너무 뻣뻣한 칫솔. 그러니까 칫솔 모가 되게 강한 네. 그런 그게 칫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그런 거? 치아를 네. 사실은 마모시켜요. 아, 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때를 밀 때 이렇게 빡빡 밀면 네네. 그 뭐야 이렇게 막 피부 까지고 막 네. 아, 그런 네네. 박리가 되잖아요. 네네. 빨개지고 네네. 비슷하게 치아도 그렇게 스크럽을 심하게 하면 네. 마모가 심하게 됩니다. 아, 그래도 네. 치아인데 뼈인데 피부가 아니고. 그렇게 돼요.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 치약에 기본적으로 연마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어떤 치약이든 대부분이 연마제가 양의 차이가 있으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연마제를 거기다 문지르고 뻣뻣한 수세미로 빡빡빡빡 닦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 그 한국이 때를 미는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도 되게 뽀득뽀득한 걸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닦는 게 치아를 한꺼풀 사실 막 벗겨내는 거예요. 와. 일종의. 아, 네네. 그게 이제 쌓이면 치경부라고 하죠. 치아와 잇몸 사이. 네. 그죠? 네. 거기가 많이 패여요. 아, 그래서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치경부 마모증의 그 유병률이 거의 전 세계 탑이에요. 근데 그게 치아 칫솔질의 문제 때문에 생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예, 물론 우와.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네네. 예, 칫솔질 잘못된 그 횡으로 닦는 뭐 칫솔질이나 네. 아니면 연마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치약 그리고 뻣뻣한 칫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원인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거 함부로 가기 좀 영업에 지금 그런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부들부들한 거. 와. 최대한 부들. 대신 최대한 부들. 시간을 오래 맞아요. 안 네. 닦여지는 것 같아요. 아. 한 10분 닦으라 그래요 저는. 아이고야. 음, 예. 아니 그
2, 3분이 직접 아니고 10분 닦아 보셨어요? 저는 한 7분 정도 닦아요, 사실. 7분이나. 네. 네. 그래서 와. 이 7분을 닦으려면 네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 무상무념. 와. 네, 테레비 보면서 계속. 네. 차라리 유튜브 하나 보면서 제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서 딱이네요. 7분. 7분짜리 예, 유튜브 예, 한번 딱 좋네요. 네, 그거 맞춰서 예. 딱. 아, 계속 숫자에 타이머 달린 것도 있던데. 비싸잖아요. 비싸요. 이거는 있는 집안이니까. 그걸 사는 그래서? 집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달아난다 그랬더니 오래 닦으라고 달아놓은 이게 거구나. 아까 말한 칫솔 일단 그 칫솔의 선택도 중요하고 또 치약의 선택도 중요하고 그 두 개를 잘 선택하더라도 또 이게 칫솔질 하는 거 이것도 방법이죠. 방법도 그쵸.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르쳐 드리는 게 사실 네. 너무 그 방법 간단 알려면 시간. 사당동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야. SNU 치과. SNU 아. 서울 아. SNU 네. 치과. 감사합니다. 가깝네요. 광고 빵빵해 주시네요. 저 이제 거기 가야겠어요. 서울대에서 그거 직접 사용권 허락 받았나요? 네, 그럼요. 서울대 동문들한테는 네네. 네, 뭐 서울대 마크, 아, 그다음에 네네. 뭐 이름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저기 올바른 식습관인데요. 네네. 예. 보통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네네. 그 러프하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마른 오징어, 아, 쥐포, 진짜 네네. 좋아. 그 다음에 어르신들 몸에 좋다고 견과류 엄청 좋아하시죠. 네. 아, 예. 그럼요. 그거 네. 다 몸에 다 좋고 이제 술안주로 딱 좋은 딱 것들만. 좋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고기도 막 오돌뼈 막 꼬적꼬적꼬적꼬적 막 이렇게. 네, 네. 예. 사실 그런 게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치아 건강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도 예. 몸 건강이 중요하죠. 치아 건강. 그래서 보다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네. 어르신들한테 견과류를 드실 때 네. 갈아서 드시라 그래요. 아, 왜냐면 견과류 드시다가 치아가 크랙, 그러니까 금이 간다 그러죠. 네, 네. 쪼개지거나 네. 금이 가가지고 네, 네. 잠을 못 자고 오세요. 예, 막 어. 너무 아파서. 어. 예, 예. 오. 금이 가면 아니 근데 음. 이게 씹는 맛이고 네. 빠개는 맛인데 아, 그 맛을 그러면 치아에 못하는 스트레스를 거네요. 주겠다 그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그냥 그 견과류를 계속 나는 먹겠다고 하면은 뭐 제가 어떻게 말릴 길은 없지만 네네. 예, 이제 치아에 크랙이 그렇게 많이 가면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크랙이란 게 처음에는 우리 자동차 유리 이제 뭐 돌멩이 같은 거 탁 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금가 맞아요. 요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걔네들이 거미줄처럼 점점 커지죠. 네네네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유리를 드러내고 새 유리를 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아 그런 원리랑 똑같은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아 치아도 크랙 생기면 그렇게 번져요. 예, 교합력에 의해서 점점 번집니다. 네. 아 그. 그래서 번져서 신경까지 딱 가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야.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음식 종류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떻게 씹는가도 중요한가요? 골고루 양쪽을 이용해서 씹으시는 건데 뭐 네. 그거는 근데 한쪽으로 씹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한쪽 발로만 걷거나 뭐 한쪽으로만 네. 운동하거나 이게 양쪽의 균형을 저기 음. 그 밸런스를 깨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안 좋은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한쪽으로만 씹을 때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여기 근육 있죠. 네. 여기를 이제 씹는 근육 네네. 교근이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 알통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 한쪽으로 하면. 한쪽으로만 씹으면. 네. 오. 네, 그러면은 뼈가 원장님은 다른 게 아니라 비대칭. 원장님도- 비대칭이 되는 거죠. 네. 어. 우리 알통. 알통이 없어 이분은. 안 씻나 봐. 나만 이렇게 선생님 알통이 좀 알통이 좀 있어요. 있어요. 네네. 살이 알통을 가렸어요. 얼마나 세게 시키냐 똑같이 생겼어. 씹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씻고 뜯고 네. 빠개는 거. 웃겨요. 세 가지 다. 소주병 이런 건 아니죠.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런 치과에 사람 너무 많아요. 치과 환자로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중요한데 그죠? 이게 소주병 이빨로 까고 이러고 별로 안 식습관을 좋거든요. 그렇게 네. 알면서도 좀 지키기 힘든 게 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걸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검진은 한 석 달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저는 이제 환자들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보고요. 조금 이제 치주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도 보고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도 봐요. 네. 그럼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면 치과를 거의 매일 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예비군 훈련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1년에 두세 번인데도 맨날 가는 것 같잖아요. 민방위 받은 지가 꽤 돼가지고 예비군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저도 민방위 다 끝났는데. 아, 끝났습니까? 네. 네. 아, 되게 이건 지금 그다음 이거 뭐죠? 이게 지금 뭐 준비하신 목이 다 질문인데요. 날아가네. 치과 의사가 접하는 흔한 질문 8가지를 네. 이게 이제 음. 제가 이제 그 일반인들 또는 환자분들이 네. 이제 치과에 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일이 있을 때마다 네. 제가 이제 치과 의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물어보던 것들을 이번에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 애기들 전니는 꼭 빼야 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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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빠질 치안데. 아. 네.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수년간 관찰해오고 있는 어린이인데요. 네. 이제 지금 한 어린이를 수년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5살 때부터 지금 한 지금 와. 11살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 정말 치아가 몇 개냐? 치아가 복잡해요. 그래 복잡해.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전니와 그 어른니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 아. 이거 혼합치열기라고 하는데, 네네. 예. 여기 보시면 치아들의 그 아래 뼈 안에 이제 풍선처럼 들어있는 게 이제 영구치고요. 네. 그 위에 지금 이제 뿌리가 조금씩 녹아 있고, 음. 이렇게 보면, 네네. 여기, 예. 네, 여기, 이런 게 이제 유치인가요? 예, 전니죠. 전니. 예, 그래서 영구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뿌리를 이렇게 녹이고 흔들흔들하면 이제 빼주고. 아, 네, 저렇게 생겼구나. 네, 아. 맞습니다. 오. 근데 네네. 보통 아이들 치아가 12살 네. 또는 13살 정도가 돼야 만으로 네. 영구치열로 바뀌어요. 그럼 만 12살이면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좀 늦은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쓰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들이 이제 워낙 이제 소아 치료 자체도 비용이 이제 고가의 진료비가 이제 나오다 네. 보니까 네네. 이거 뭐 어차피 뭐 몇 년 안 쓸 건데 뭐 하면 그냥 빼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니 그러면 아빠도 치아 어차피 앞으로 한 30-40년이면 뺄 것 같은데 지금 빼시죠? 그러네. 예, 그렇잖아요, 논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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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차피 우리 뭐 한 80, 90이면 죽을 건데 지금 죽는 거랑 뭐 차이, 뭐 이렇게 논리 물론 좀 비약이 있지만 네. 그래서 단 5년, 10년을 쓰더라도 네.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치아를 씹게 만들고 하는 네, 것들이 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전니가 영구치가 나오기 전까지 음식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음, 그 다음에 턱뼈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 네. 그리고 영구치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얘네들이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유치가 미리 빠졌다 그러면 이제 영구치들이 막 이제 방향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데로 간다거나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치료를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전니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성인 치아보다 그 제일 겉껍데기를 범낭질이라고 하거든요. 치아 제일 경조직의 겉껍데기를. 네. 그 겉껍질이 되게 얇아요. 네, 그래서 충치가 잘 그렇죠. 생기는구나. 충치균이 딱 들어갔을 때 그걸 탁 터트리고 쫙 들어가는 속도가 뭐 성인들 속도에 비하면 뭐 한번 거의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10배 이상 빠르다고 보면 되죠. 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치료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 네. 네. 일단 치료는 꼭 해야 된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그죠? 네, 저희는 그 어린이를 근데 잘 치료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아니요, 이제 제가 잘하는 거와 잘못하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 이렇게 구별해서 네. 제가 잘 할 수 없는 자신 없는 치료는 네네. 더 좋은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 저는- 이것도 이 치료하기가
네, 왜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치과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입 벌렸다가 막 갑자기 꽉 깨무는 아이들, 우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네. 이제 깨무는 큰일이니까, 네, 네. 그래서 소아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소아치과 전문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 네, 전문이죠. 네네. 제 옆에 건물에 그 오픈하고 있는 아. 저희 학교 후배님 아, 원장님. 그럼 사당동 가야 됩니까? 네, 아, 맞습니다. 항상 근데 이 저는- 사당동이 치과가 많은 거군요. 네, 어릴 때 아빠가 실로 흔들 때 실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뺐어요, 어렸을 아, 때는. 네네. 낚싯줄 해가지고 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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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너무 덜렁덜렁하니까. 뭐. 근데 이제 집에서 뭐,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보호자분들한테, 엄마 아버지들한테 많이 흔들리면 엄마 아빠가 빼셔도 돼요라고 네. 얘기해요. 네. 저도 전이 정도는 뽑아주거든요. 아, 네. 네. 아. 이게 민족마다 좀 차이가 있나요? 일본 분들 보면은 치열이 안 좋은 분들이 꽤 많던데 왜 어떤 그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이제 있나요? 인류학적인 걸로 좀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본은 좀 인종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저기 사무라이 막부 시대에 근친 교배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이니까. 예, 근친 그쪽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들이 좀 많이 저기가 돼서 네. 악궁이 좀 좁고 치아는 좀 큰 그래서 이제 삐뚤빼뚤한 게 네. 많은데 아. 오히려 일본에 있는 특히 이제 삐뚤빼뚤한 여학생들 보면 그게 매력이라고 오히려 교정 치료를 잘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네. 어. 네. 네네. 근데 매력은 매력일 수 근데 있겠지만 치아 관리는 좀 네, 엄청 힘들죠. 힘들겠네. 네, 네. 금방 썩어요, 진짜. 아. 네. 아니 이렇게 고르게 딱 예쁘게 배열이 돼 있어도 썩는 네네. 마당에 그렇죠. 예. 네. 썩는 것도 있지만 치주적으로 잇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동이는 교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 네. 이건 또 뭐죠? 네. 뭐 이제 어금니 뭐 한두 개 정도 빠졌는데 네. 난 불편함이 없다. 맞아요. 네. 근데 꼭 뭐 보철을 하든 그러니까 보철이라 뭐 씌우는 거죠. 네. 네. 아니면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네. 네.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워낙 또 뭐 시간 투자, 돈 투자 뭐 이게 되니까 그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이 네. 들고 해서 그냥 아이를 살지 뭐 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네.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환자가 니즈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네네. 네. 의사가 그 니즈를 막 그 설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그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네네. 예를 들면 번호가 붙어 있네요. 네. 치아에. 네. 자 1번, 3번 사이에 있는 어금니가 지금 뭐 빠졌어요. 예, 네. 어떤 이유로 아, 빠졌어요. 네. 뺐거나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네네. 위에 어금니가 아래 닿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네.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와요. 네, 신기하죠. 어금니가요? 네, 이게 우리 치아는 네. 치아의 위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평생을 움직여요. 아. 그 바이오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데 신기하네요. 이 치아의 위치는 우리 입술 힘 그리고 볼의 힘, 혀의 힘, 그다음에 치아와 치아가 맞물리는 힘, 요거의 힘의 합력이 딱 균형을 이루는 데에 치아가 위치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처럼 2번이 씹힐 자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는 이렇게 밑으로 줄줄줄줄줄 내려오는 거. 신기하다. 그러면 네네.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빠지겠네. 아니? 아니요, 빠지진 않습니다. 신경이- 이 내려오면 네. 이제 씹을 때 수직만 우리가 씹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뭐 옆으로도 씹고 앞뒤로도. 근데 맞아요. 네. 여기 보면 층이 져서 여기서 걸려요. 이렇게 음. 걸려. 아, 네. 불편하죠. 어. 그리고 1번 치아는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네. 3번 치아는 뒤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공간이 생기죠. 네. 이야. 예. 그 공간을 통해서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음식물도 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런 상태로 오면 치료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임플란트를 해도 위에 2번이랑 닿게 하려면 되게 예전보다 납작한 네. 보철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또 1번, 3번에 비해서 납작하니까 또 계단이 생기는 거죠. 층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치하면 할수록 그
그 치료의 뭐랄까 그 예후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네, 그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라. 하지만 당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네, 그렇죠. 네. 야, 아니 결국 그렇게 돼서 그럼 뭐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 씹는 것 자체도 불편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닿는 점이 달라져요, 선생님. 길어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면 원래 닿는 게 우리가 이제 치아는 요렇게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야 맞물려서 돼요. 이렇게 네. 쫙 닿는 건데 네네. 저렇게 쓰러지면 요렇게 닿거든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네, 네. 요렇게 닿게 되면 요게 한 점만 닿는 거죠. 면이 닿는 게 아니라. 또 닳겠네. 네, 거기 닳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한 점에 일정한 그 센 힘이 가해지면 치아 아파요.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씹어줘야지. 예. 그러니까 해결책은 임플란트.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네, 임플란트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번에 이 내려온 치아를 위로 올립니다. 예, 교정적으로 위로 올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씹는 높이 정도까지 올려놓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네, 그건 좀 몇 달 걸려요. 한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심어놓고 기다리는 네. 동안에 여기다가도 이제 교정 장치를 조금 붙여가지고 얘를 앞으로 밀고 얘도 뒤로 좀 밀고. 아, 이것도 큰 공사네요. 겨우 하나 빠진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빠지자마자 했으면 네.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예. 미루지 마시라. 네. 맞습니다. 예. 좀 싸게 해주시나요? 뭐 오십시오. 아, 네, 네. 여러분 뭐 그리고- 사당동에 오시면 그리고 저렴. 요거는 이제 연구 결과 자료들 이제 제가 출처까지 표시해 놨는데 네네. 요게 이제 보도 자료로 나온 거예요. 그 치아가 없으면 이 감각신경 자극이 안 돼서 네네. 뇌 기능이 퇴화가 되고 치매의 위험률이 더 증가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물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그 인자들과 치주 질환 그다음에 이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 있는 논문들을 좀 읽어봤는데 네.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그 인자를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네네. 아마도 이제 지금처럼 상관관계가 치아의 숫자와 상관관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남은 치아가 음. 10개 이하면 치매 위험이 한 2.64배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이거 치매 전문가이신데 그러니까요. 맞나요? 팔천태 망구밤님께서 사랑이 네개 그 사이에 또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네네.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네, 사랑이 이따가 지금 계속 보시다가요. 네네. 저 이따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치아가 없으면 이제 당연히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씹는 것 자체가 교수님도 알다시피 이게 감각신경에 신경을 전달하고 운동신경이 저기 반응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그널이 약해진다. 그죠? 그리고 씹는 근육을 잘 안 쓰면 혈류도 좀 줄어드는 거죠. 네.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또 잇몸 염증이 그 BBB라고 하잖아요. 네. 이쪽 이렇게 뇌혈관으로 타고 가는 그렇게 가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두 개지만 예를 들어 이 한두 개가 몇 년 뒤에까지 계속 한두 개가 아니라 뭐 한 두세 개, 세네 개 빠지다 보면 진짜 나이 들면 진짜 다 빼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막 틀니 끼고시는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치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그냥 아예 이가 없는 분, 그 다음에 이가 없는데 틀니를 끼신 분들, 네. 영양 상태가 달라요. 아. 네,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틀니로도 잘 씹으시거든요. 네. 잘만 만들면. 네, 확실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 빠진 채로 그냥 드신 분들과 틀리라도 하신 분들 차이가 난다. 네, 맞습니다. 네. 치매에서. 이게 닭이 문제냐 닭이 문제냐 이 논란 아닌가요? 치매 암을 걸리면 아무래도 구강 건강이 좀 누가 스스로가 이런 지금 관리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네. 서로가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주제가 매일 양치질을 잘 하는데 네, 왜 네. 나는 치석도 잘 끼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날까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게 잘 닦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 이분 잘 닦는다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네. 근데 안에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치석이 너무 많이 껴있죠. 여기 이제
이- 지저분한 이 치아 안쪽이죠. 네, 네네. 혀 있는 쪽 앞니의 뒤편이죠. 네네네. 욕선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야. 엄청 완전 갈색에. 그다음에 네네. 여기 보면 잇몸이 막 뚱뚱 부어 있어요. 염증이 많은. 네,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네네. 치아를 저희가 이제 잇몸 치료를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뽀얗고 예쁘죠. 아, 저거 뭐 스케일링 하신 거예요? 스케일링하고 치근 활텍술이라고 이제 잇몸 속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안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막 심하게 아프진 않습니다. 아, 네. 네. 요 치료만 치과 의사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심하게 안 아픕니다. 심하게 아픕니다. 저 정도 아플 것 같은데. 마취하고 하니까요. 아, 네, 네, 마취가 아프죠 사실. 네. 근데 물방울 마취도 있잖아요. 아 그게 예전에 이제 있었던 건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 회사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네. 한국에서 좀 잘 운영이 지금 안 되는 아. 상태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막 레이저를 뭐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다시 쓱 좀 죽었다고 표현하겠다. 네. 반응이 좋진 않아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요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네. 아주 뽀얗네. 네. 절대 양치질해도 피 안 나요. 어. 피 안 나요. 와. 네. 그러니까 피가 나는 이유는 일단 계속 몸 상태, 구강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갖다 그렇죠. 뭐안 좋다는 말하는 시그널이죠. 시그널이죠. 네. 저렇게 깔끔하게 바로 좀 이제 직관을 스케일링을 저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보면 관리를 그렇죠. 거의 안 하신 것 네, 같아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매일 그러니까 칫솔질 열심히 매일 한 건데 보면 골고루 안 하신 거잖아요. 아까 그 치아에 5개 면을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저 안쪽 완전히 무시를 한 거예요, 저. 네, 10분 닦아야지. 10분. 아, 10분은 너무 유튜브 쉽지 보면서 않습니다. 7분, 8분. 제 유튜브 보면서 10분. 네, 독특하고. 네, 독특하고.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겁을 많이 내세요. 왜냐면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신경치료가 뭐냐? 음. 신경을 죽이는 거냐? 그렇죠. 신경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자연 치아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SNU에서 그 SNU에서 하는 치과 의사분이 신경 치료 해야 돼 말아야 되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지금 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신경치료를 네. 사실 영어로는 루트 캐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네, 네. 이 치아가 있으면 만약에 이 치아라고 쳐요. 네. 그러면 뿌리가 있고 뇌에서부터 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와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끝나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전선에 비교를 해보자고. 전선. 예.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 일로 와서 여기에서 끝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이 접지를 여기에서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여기까지 쭉 들어와 있는데 네. 여기서 끊을 걸 여기서 끊어주는 거죠. 아. 네, 여기에서. 네. 루트 맨 끝에서. 네. 맨 끝에서.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제 환자인데요. 네, 네. 여기에 염증이 많아서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좀 하다가 계속 굶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네, 네. 예, 요 뿌리 주변에 약간 거무튀튀한 이런 느낌이 지금 고름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열심히 치료했죠. 현미경을 보면서. 네. 열심히 치료해서 지금 요 우측 하단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거무튀튀한 느낌이 안 보이시죠? 없어졌네. 네. 네, 네. 네, 요 병소가 다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줄기 아니 신경 치료를 저 밑에까지 뭐 한 표시인 거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하얗게 그 됩니까? 신경을 어떻게 차단해요? 뭘로? 일단 그 뉴렉톰이라고 하죠. 그 네. 이제 신경을 절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절단이 아니라 사실 뜯어내는 거예요. 네. 네, 아. 뜯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 뜯어내고 거기를 넓히고 깨끗하게 이제 왜냐면 그 신경이 곪거나 변성된 신경이니까 네, 네. 그 다 제거해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코르크 재질 같은 그 재질로 저길 밀폐를 시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놔두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18세기인가 그 할로우 튜브 시어리 아시죠? 그 네. 빈 공간을 놔두면 오염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기를 무조건 막아야 돼. 네, 막아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네.
아니 신경 없어지 얼마나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치아가 저렇게 신경 없는 치아가 제대로 네. 계속 달아서 하늘 있을까 이런 이시영님 생각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네네. 아유 아, 저 정말 잘하시네요. 신경치료 진짜 싫죠. 네네네. 제 치아도 신경치료한 치아가 한 5개쯤 있는데 네네. 할 때마다 정말 저도 음. 그 의사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별로 적인데 환자 자리에 앉으면 막 그 교감신경과 막 그 부교감신경이 막 진짜 막 하면서 식은땀 절절절절 나고 네, 무서워요 저도.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네 맞다는 거죠. 왜냐면 맞다는 건가요? 이 안에 있는 염증을 신경이 변성되면서 바깥으로 나갈 길이 없어서 저 끝에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으로 나가서 터진 거거든요. 화한 분줄 되듯이. 진짜요? 신경이 터졌다는 거예요? 네, 골마서. 네, 그러니까 신경이 저 안에서 변성이 되는 건데 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은.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 고기가 썩는 거죠. 아. 그 고기 썩으면 냄새가 되게 심하잖아요. 저기서 악취가 나요. 신경치료 할 때 저 관에서 정말 악취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걸 다 깨끗하게 해주고. 근데 저 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야, 그런데 신경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자연히 살리 운동 뭐 이런 뭐 신경을 죽이지 말자 뭐 이런 운동은 왜 펼쳐지는 겁니까 대체? 그게 신경을 죽이지 말자가 아니라 네네. 자연 치아를 살리자고 하는 게 네네. 그 신경 치료까지 포함된 거예요, 선생님. 아. 저 치아를 지금 네. 신경 치료를 하지 않으면 빼야 돼요. 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 감각은 이상해지지 않아요? 네, 감각은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네. 저는 제 입안에 임플란트 지금 2개, 네네. 그다음에 신경 치료 한 4-5개. 일부러 하신 거예요 장사? 아니요, 저도 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 안 좋아. 네, 네, 아. 네. 아까 열심히 10분 가까이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제 아, 네, 유전적인. 네, 네. 유전자라는 게. 네, 네. 무슨 얘기가 나발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히 네. 치아 살리기도. 그렇죠. 네. 치아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경치료가 아프고 힘들고 무섭고 진짜 그렇지만 네네. 해놓고 나면 저렇게 이제 잘 낫고 나면요 거의 뭐 접근을 어떻게 해요? 코를 하나 내나요? 그렇죠. 이제 치아 위에서 씹히는 면 쪽에서 구멍을 뚫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굴사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신경 손상되면 내 살이 아이듯이 치아도 내게 아닌 것처럼 좋은 마비. 질문. 네, 좋은 질문. 아까 선생님. 예, 그 마비. 마이크로를 저 현미경을 보면 그 홀로 끝에까지 다 보여요? 아니요, 끝까지는 안 보여요. 선생님. 네, 끝까지는 안 보이고 입구에서 한 3-4mm? 그 정도까지는 보여요. 왜냐면 이제 조명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치아를 신경치료 해놓으면 네, 내게 감각이 아닌-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네. 근데 이제 그 감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고유 감각이거든요. 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치아의 고유 감각은 치아 신경 안에도 있지만 이 치아 신경 주변에 요 라인, 그러니까 네. 요 틈 보이시죠? 네네. 여기가 치주인대 공간이라는 데인데 네.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저기에도 고유 감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치아가 몰랐네. 그 치아로서의 그 맛, 씹는 맛 이런 거는 임플란트랑 비할 바가 아니죠. 아. 네, 임플란트는 씹는 맛이 좀 떨어져요. 그쵸. 오. 그 뭐라고 지금까지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표현 제가 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맞아. 씹을 때 그 찰진 맛. 네. 네, 근데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한쪽은 치아, 한쪽은 임플란트 이렇게 있는 분들이 네. 이렇게 와서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임플란트 하기 전에 제 치아에 손원장 근데 이게 맛이 조금 달라 좌우가. 뭔가 씹는 맛이 조금 부족해. 네. 근데 신경 치료 하더라도 그 찰진 맛은 그대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유지된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를 또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네. 교과서에는 그 찰진 맛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네네. 이거는 순수 씹는 맛. 제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표현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요즘 이제 가장 핫하죠, 아주 임플란트. 이건 뭐 가장 핫한 건 벌써 몇 년 오래됐습니다. 네. 지금도 핫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 주변의 분들이 아이 뭐 여기 가면 얼마고 여기 가면 얼마고. 네, 그렇죠. 네. 많이 하죠, 임플란트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뭐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다는 말도 있으니까 저한테도 비싼 데를 가야 되나. 네, 그럼 기자님은 모르겠어요. 네. 교수님은 돈이 많으니까 비싼 데 가는 거고 저같이 돈 없는 데는 싸지만 AS는 어쨌든 되는 대로 가야죠. 그렇죠. AS가 되고 아. 네. 그 치과가 동네 치과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지 아닌지 그걸 내가 또 확인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싼 데를 갈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싸고 비싸고를 네.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최저가 사이트에서 우리 뭐 공산품을 사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그냥 공짜로 사당동 가면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서브까지 두 배니. 네, 그냥 공짜로 해줄 수도 있으니까 풍선 좀 많이 쌓아주세요. 네. 네. 깜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50만 원짜리 임플란트가 있고 네. 200만 원짜리 임플란트가 있다고 네. 봅시다. 네. 네. 사실 핸드백도 50만 원짜리 있고 200만 원짜리 있고 네. 1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다른 거 아시죠? 네. 다르죠? 뭐 메이크업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다릅니다. 그 임플란트는 네. 의사의 일단 진단 능력, 숙련된 그렇죠. 치료 능력 네.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속된 말로 공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네네. 50만 원을 하는 치과와 200만 원 하는 치과가 그러면 환자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네네. 아까 같은 치아를 50만 원짜리 치과에서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막 두세 달씩 걸려서 열심히 살리느니 그냥 적당히 이제 뽑고 세 개 하면 되겠네. 세 네 개, 개 하면 네 개를 200만 씹는 쓰네. 거고 네네. 여기 치과는 다른 데는 잇몸 치료하고 신경 치료해서 몇 개는 살려놓고 네. 네네. 하나만 심는다든지 뭐 그런다면 사실 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어. 네. 그럼 거꾸로 싸면서 그렇게 하는 치과를 가는 아 그러게요. 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예. 학생이구나. 알려주세요. 학생. 예. 하늘 이시영님이 아, 200만 원 내고 그쵸. 50만 클릭 받은 거죠. 네. 야, 거기에 호갱 되죠. 예, 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좀 날카롭고요. 그럼요.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환자분들이 한 치과만 이렇게 가서 그 선생님만 얘기를 들어볼 게 아니라 네네. 이가 몇 개가 없을 때나 아니면 치아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저는 네네. 이제 그 치아를 이제 의사마다 네네. 그 설계자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아, 네.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의사들마다 다 달라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예. 네. 의사들마다 다 달라서 음. 여기서 말씀 듣는 거, 그다음에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게 뭐 쇼핑이라고 하면 쇼핑이니까 네, 네. 뭘 살지를 어떤 의사를 살지를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 제품도 제품이지만 네. 그거를 해주실 선생님과 나와의 케미 예 랍보. 랍보죠 랍보요. 랍보 네. 네,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막 야. 뼈이식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치조고를 없으면 이식하고요. 네. 네. 그럼 아까 이제 선생님 보여준 사진 중에 이렇게 쑥 패인 사진 있었잖아요. 패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임플란트가 돼요? 가능하죠, 선생님. 네. 그 우리 뼈를- 서브까지 두 배님이 28살인데 이문생이 힘들. 뭐? 아니 서브까지 두 배님 뭐 10개 임플란트를 좀 해야 됩니까? 네? 아이고, 27살에 10개를 하시고.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네네. 근데 저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성형외과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앞니를 제가 라미네이트 한다고 했는데 너는 큰 치아가 안 어울려 이러시면서 네, 제 이목구비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스 뭐 네.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그 앞면 뭐 예. 측면 이런 거를
그 신기해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피부과 선생님들도 잘 알지만 네. 이 치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다 아시는 게 정말 너무 다 신기했어요. 알아요. 네, 네. 저는. 왜냐면 이제 뭐 SNA 라인, 뭐 프랑크푸르트, 뭐 평면,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계측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입이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코가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아. 예. 다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 스마일 디자이너들이죠. 네, 예. 그렇죠. 대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 임플란트 치료 관련해서는 일단 한 군데만 가지 말고 한번 여러 군데 한번 둘러보고 그 치과 의사랑 나랑 그 케미 이런 것도 한번 맞춰보고 네. 또 이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AS를 그럼 과연 몇 년을 해줄 거냐? AS 그죠?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AS 기간은? 10년. 임플란트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게 되는 죽을 거 때까지 이제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죽을 때 빠집니까? 임플란트 수명에 연관해서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임플란트는 평균적으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아, 되거든요. 20년 수명을. 왜냐면 이게 10년에 한 번 갈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그러면 요 안에 뼈에 들어가는 요 나사, 빼기도 쉽지 네. 않겠네. 요 나사가 보통 그 정도 써요. 네, 아. 20에서 30년 정도 쓴다 그러고 예. 요 위에 이제 머리 부분 올라가는 네. 이제 보철물 파트죠. 네. 상부 구조라고 하는데 상부 구조는 대략 10년 정도 쓰면 이제 뭐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뭐 닳거나 아니면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이제 금리 해놓고도 뭐 나중에 뜯고 다시 하는 경우들이 네, 있듯이 네. 예,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2년. 제가 안 되는 2년 AS. 아, 서울로 다시 네. 하신대요. 원칙적으로는 치과의 그 치료는 네. 그 이제 재판 대법원 판례상 도급 계약에 속합니다. 인테리어 같은 거 해주고 1년 AS 해주고. 네, 네, 네. 기본적으로 1년 AS는 원칙이에요. 아. 근데 그러면 한 3년 4년 만에 탈이 났다.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그게 의사가 잘못 심어서도 아니고 뭐 뭐 환자분이 치아도 막 움직인다 그렇죠. 그랬어요. 관리 부주의나 뭐 네.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 병원에서 어떻게 이걸 해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돼요. 네.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은 언제든 제가 바꿔서 새로 심어주겠다라고. 그게 제가 죽기 전까지. 와. 네. 단 무료로? 네, 맞습니다. AS인데? AS. 근데- 무료로? 네. 오. 요 근데 부분만, 요 네. 부분만. 요 요 상- 상까지 네. 상부. 상부는 돈을 내셔야 돼요. 네. 아하. 상부 저걸 다시 못 쓰니까. 네. 네. 그다음에 혹시 이제 뼈 이식을 해야 저건 되거나. 다시 씁니까? 네? 밑에 건 다시 써요? 아니요, 버리죠. 버리죠? 네. 새걸 새로 심어야지. 바꿔- 네, 오염되고 녹슬고 했으니까 네. 버리고 새 걸 쓰죠. 참된 의사. 네. 참된 의사죠. 아유, 네. 근데 저는 네, 이게 선생님 전화번호가 앞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방송을 다시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요. 근데 네. 이거 하다 보면 내려오더라고요. 저 흰색 부분이요. 응? 이렇게 저 하얀색 네 그거 부분이 내려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교합이 좀 낮아지죠. 네. 네, 그 이제 그 싱킹 된다고 표현하는데 아, 예, 씹으면 약간 주저앉아요. 그 보철물이 더 압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예, 굉장히 세게 씹으시나 보네요. 저는 아직 싱킹 안 저 되는데. 오징어 같은 거 좋아해서 왜 여기 다 오징어 좋아하시죠? 오징어 전 문어도 좋아. 아, 근데 아, 이제 맞아, 시간이 저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 그다음 어, 계속 어, 빨리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랑니 네, 네. 뭐 하셔야 되냐? 지금 요거는 네. 제가 아는 아까 선생님, 우리 질문하신 네. 꼭 잘 세.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니는 네. 예쁘게 나 있으면 뽑을 필요가 없어요. 아. 예, 예쁘게 나 있고 어. 심지어 윗니 아랫니가 잘 씹혀. 네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사랑니가 아니라 제3 대구치예요. 아. 큰 세 번째 큰 어금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판단됩니까? 검진하러 오시면 되죠. 전 그냥- 네, 아.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아는 원장님이 이제 그 시술한 건데 제가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매복이 되어 있는 치아가 저기 사랑니인가요? 네, 이게 사랑니인데 네. 요 앞에 치아 옆구리를 이제 후벼 판 거죠. 와, 진짜 그렇게 네.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우와. 얘를 뽑았더니 여기가 이렇게 훅 파인 거야. 그러니까 치아가 아파서 왔는데 사랑니가 아픈 게 아니라 요게 아픈 거죠. 왜?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신경이 노출된 그렇죠. 거예요. 네, 요 놈이 공격해서.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개 다 두 뽑았어. 개를 다 뽑은 거야. 그래서 맞춰보니까 여기 딱 아우리가 맞는 거죠. 근데 사랑니 좀 뽑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어렵죠.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임플란트까지 심은 사진을 저한테 주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렇게 치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이 젊은 분이니까 요걸 얘를 빼고 네네. 네. 사랑니는 그냥 놔둬요. 그러면 아, 얘가 살아요? 한 2, 3년 기다리면 스물스물 나옵니다. 네. 그 자리를 잡는구나. 네, 스물스물 나와요. 왜냐면 빈자리가 네. 있으니까 얘네들 맹출하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이 자리에는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부분 교정 치료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당겨오거나 이제 그런 네. 방법도 있어요. 그 저분이 네. 치아 색깔을 왜 누렇습니까? 원래 아니 뿌리 색깔은 원래 이렇습니다. 아 원래 네, 그렇습니까? 네. 흡연하신 분. 네, 아닙니다. 원래 뿌리 색깔은 저렇게 누리끼리예요. 아 네. 원래가. 네. 근데 왜 하얗습니까 이분은? 치아가 왜 하얗습니까? 아니 저 무슨 뜻이에요? 아 원래 노른데 지금 뭘 뭐 하는가요? 라미네이트 아니요 그건 안 아니요. 하고 저는 네. 그 미백 아, 많이 원래 해서 색깔이 저렇다는 집에서도 거죠. 하고 있어요. 자가미백 좋아요. 네. 네네네. 미백을 하기 전에 원래 치아가 저렇답니다 색깔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유 우리 이시 형님이 정말 그 질문. 이제 어르신들 이제 뭐 치아가 시려서 찬물을 못 마시겠다. 네. 이제 그 아까 좋죠. 이제 하던 얘기처럼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하면 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까 그 누리끼리한 표면이 원래는 잇몸 속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노출되는 거죠. 근데 네네. 그 부분이 되게 찬 거에 예민해요. 네. 저요 저. 신경이랑도 되게 가깝고 아. 여기서는 멀잖아요 이만큼은. 네, 먼데요. 근데 여기는 되게 가깝잖아요. 아, 진짜 가깝네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얼음을 딱 대면요 환자분이 자지러져요. 바람만 대도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람만 대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네네. 네, 못하겠더라고요. 하면 되게 시리고. 네. 떼어야 된다고. 맞아요. 뭐 코팅하거나 떼우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린이 원인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제 과도한 칫솔질, 뭐 치주 질환, 뭐 콜라 많이 먹으면 산도에 의해서도 네. 이제 네네네. 그 케미컬 때문에 되고 뭐 센 힘, 뭐 균열, 노화 등등등등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시린이 증상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아유, 얘기했듯이 네네. 횡으로 닦는 민족이다 보니까 네, 빡빡 네. 닦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닦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맞죠? 네, 보통 너무 롤법 힘- 많이 쓰는데 네. 사실 그것도 힘든데요. 네. 네네. 힘들죠. 더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아. 요즘에 이제 개발된 뭐 모디파이드 바스 메소드나 뭐 이런 복잡한 아, 방법들이 신기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치과 선생님들한테 차당동 가야 네, 되는군요. 질문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시린이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치료가 잘 안 되겠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드러운 물을 쓰고 그리고 시린이 전용 치약들이 있어요. 아, 네, 저 알아요. 네, 뭐 아무래도 마모되는 성분이 좀 줄어든 거. 줄어든 그리고 거. 거기 안에 이제 뭐 스트럼tum인가 뭐 그게 이제 치아 과민을 좀 차단시켜주는 저기 케미컬들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뭐 어느 제품을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시린이의 그게- 전용 치약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시린이 전용 치약들이 잘 안 닦여지더라고요. 기분이 별로죠. 네. 그냥 뭔가 깨끗한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네, 미끌미끌해. 그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다음 볼까요? 예. 마지막인데요. 이 턱이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턱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턱 아프면 어디가? 그냥 뭐지 뼈 아픈 그런 병원. 그러니까 관절병원. 그죠 뭐 그러네요. 정형외과나 네네네. 뭐 아 맞죠. 정형. 한의원, 한의원. 아니면 뭐 신경외과 이런 데 많이 신경외과. 가시는데 네네. 신경외과 가야 돼요. 턱관절은 치과의 구강내과 전문의가 봅니다. 아이 설마. 진짜요? 관절은 정형외과죠. 우와. 저희 턱관절 장애 진단 및 치료라는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저희 대학원 수련이들이 배우는 책들이. 어. 예, 그것만 공부해요, 진짜. 서부까지니 턱이 아프면 응급실 가면 그 치과의사 없으면 또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를 들어 턱이 아픈 게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 네. 뭐 입이 안 벌어져. 네. 아니면 벌어지긴 하는데 되게 아파. 음. 아니면 막 턱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 지글지글 네. 소리. 아니면 막 빠지기도 해요. 예, 턱이 빠져서 안 당겨지기도 하고. 네. 아니면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딱. 소리가 나. 예. 뭐 이런 것들. 아.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 턱 관절과 여기 보면 이제 그 뼈와 뼈 사이에 아래 턱뼈, 위에 턱뼈 사이에 네. 이런 디스크라는 관절 그 원판이 있어요. 어. 예, 그 원판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위치가 좀 어긋나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오. 예, 그래서 저 분야는 이제
이비인후과나 그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치과의 고령내과 전문의한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네. 거기까지 두배님 감사합니다. 예. 네, 두 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핫한 데인데 네, 네. 여러 과가 아. 겹쳐 있어요. 우리 과라고 하는 과들이 치과를 비롯해서 네, 네, 또 이비인후과도 또 주장하시는 맞습니다. 분이시고 또 성형외과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이고 또 주시네요. 상당히 좀 네. 아이고. 와. 핫한 데입니다 저희가. 네. 자, 그다음 또 주제로. 제가 이제 여기서 시간이 모자랄까 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임플란트 이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이거 한번 이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보면서 알았는데 그 사이 또 와. 조사를 많이 어. 하셨네. 와. 이 틀니가 있고 임플란트 틀니가 또 있고 네, 맞습니다. 저런 게 있어요.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는 처음 있고 들어보네. 네. 또 임플란트 임플란트 틀니. 지지형 틀니가 임플란트 틀니랑 같은 얘기 같은데 네. 근데 이 전체 임플란트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전체는 진짜 붙박이. 어. 이제 치아 하나당 하나씩 다 임플란트 심는 거, 아니면은 한두 개 빼놓고 다 심는 거. 임플란트 지지형은 이제 저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네. 한 4개에서만 한 17개 이 정도 심어서 음. 틀니 같은 타입을 직접 거기다가 이렇게 나사로 연결해가지고 고정하는 형태. 그다음에 아까 바로 전 거 보시면 네. 전 거. 아유, 형도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거는 그 임플란트 위에다가 철도 레일처럼 레일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틀니 안에다가 그러니까 암놈 순놈이죠. 그러니까 순놈이 있고 저 틀니 안에 암놈을 만들어서 네. 그 암수가 탁 결합되게. 아. 예, 근데 저 임플란트 틀니는 환자분이 탁탁 해서 뺄 수 있어요. 나. 예, 근데 다음 거 보시면 음. 임플란트 지지형 틀니는 네. 고정식이에요. 아. 예, 저거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해서 막 그냥 이렇게 고정식으로. 전체 임플란트는 그냥 아주 박아놓은 거. 예, 한 치아당 하나씩 네. 박아놓은 거고. 네, 네. 예. 차이가 있구나. 네. 아유, 우리 또 남녀 네. 듣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 교수님은. 네. 네. 아. 그래서 뭐 이게 여튼 뭐 오늘 내 고향님이 잇몸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 잇몸이 안 좋다고 임플란트 하는 건 아니고요. 잇몸 플러스 치아가 안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가 상황을 이제 판단해야 발치하는 되니까. 경우죠. 이를 네. 발치하는 경우, 빼야 되는 경우에 하는 거죠. 네. 잇몸이 안 좋으면 잇몸 치료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잇몸이 안 좋을 때는 무슨 과 치과 중에 무슨 과를 가야 됩니까? 이제 가장 잘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 치주과 전문. 치주과 전문. 예, 치주과. 잇몸이 안 좋을 때는 치주과 전문을 가야 되고 임플란트 해야 되면 구강 그 임플란트는 다 하죠. 다 합니까? 네. 네.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잘하십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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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그렇게 그래서, 해서 오늘은 네. 좀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뭐 6월 9일 네. 구강 복원의 날. 날 이날은 정말 치과 의사분들이 유일하게 네. 좀 이렇게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좀 뭐 좋은 일도 또 그날 유독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네, 네. 네. 그날 학생들은 체육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아, 하고 네. 네. 좋은 날.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경품 추첨도 많이 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6월 9일 음. 구강 복원의 날 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우리- 구강 복원 네네. 네. 치매가 안 오려면 또 네. 이게 또 구강 복원이 중요하네요 보니까. 네네. 우리 네. 손병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 우리 이진환 기자님 네네. 유튜브 보면서 7분 내지 8분 동안 네. 열심히 잘 닦아서 원래 내 치아를 가지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처음에 진짜 사시네. 박수를 치게 되는군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러분, 마무리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이빨 이 얘기하다 보니까 60분이 이빨 말고 치아라는 치아.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빨은 동물의 치아를 네, 이빨이라고. 알겠습니다. 치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 또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봬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다음에 오려면 2달 뒤에 와야 돼. 지금 꽉 찼어요. 우리. 아. 아유.